필승! 안녕하십니까. 해병 1사단 킹콩 여단 최강 공정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사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필승! 해병대 1사단 멧돼지 여단 최강공정 블랙홀 대대 일병 서민욱입니다. 좋은 점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다. 비닐하우스 위에 이동식 화장실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차서 재해재난 이런 부분에서의 대민지원은 약간 전쟁통에 나가는 느낌? 아, 큰일 났다, 엄청 힘들겠다, 아 어떡하냐 하면서도 가서 엄청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 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가는 편입니다. 근데 반면에 농번기에 대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지원은 저도 대민지원으로 가면 하겠지만 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다들 엄청 고생하시고, 요령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요령이 없으니까 이제 가면 힘, 인원수로서 도와줘야 되는 이런 일들밖에 없어서 저희는 몸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분들은 똑같은 일을 옆에서 같이 해도 순식간에 이렇게 요령으로 해버리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대민지원인지 몸이 힘드세요? 저는 모내기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 모내기 처리되면 요즘은 기계로 모내기를 다 하기 때문에 모판을 저희가 날라줍니다. 그 모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눈 치우기보다 더 힘들어요. 눈 치우는 것보다 저는 모판 나르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제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저는 일단 그것부터가 좋았고, 재난 피해 복구 작업을 이제 필요하신 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고 그분들의 이제 표정, 기분 좋아하시는 모습이 제가 되게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3시간 동안 129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포항 죽장면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됐는데요. 죽장면으로 이제 대민 지원을 갔었는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서 이제 일손이 많이 부족하셔서 피해 복구 작업을 도와드리고 나서 수고하셨다고 직접 담그신 사과청을 주셨는데 계속 주신다고, 거절하지 말라고,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고, 해병대 신속 기동부대는 저희 포항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든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부대로 편성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작년에 구례 하동마을에 태풍 피해가 크게 입었는데 그때도 저희 해병 1사단에서 태풍 피해 복구 작전을 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도로를 보니까 도로에 온통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복구를 했던 곳이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이었는데, 비닐하우스 위에 이동식 화장실이 올라가 있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차서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갔을 때는 물은 빠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비닐하우스를 다 철거를 해야 될 정도로 거기 상황은 좋지 않았었습니다. 며칠 머무르셨어요? 2주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은 어디서 주무셨어요? 잠은 거기서 숙소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체육관에서 텐트를 쳐서 지내야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텐트를 쳐서 지냈었습니다. 아무리 군인이라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저도 사람이고 저희 해병대도 사람인지라 8월에 한여름에 가다 보니 그 태양볕에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때는. 그래서 힘들다 저희끼리 하더라도 주민분들만 지나가시면 화이팅! 이러면서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이팅을 외치면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눈으로만 봐도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격려해 줄 수밖에 없고, 더 저희는 힘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마음도 그렇게 가고. 그때 하동 마을에 어떤 주민의 자녀분이 있었는데 그 자녀분이 저희가 일하는 걸 보고 해병대가 멋있다고 해병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해병이 정말 우연히도 지금 저희 중대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병대 멋있음을 보고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주 모범적이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주 생활치료센터에 해병대 지원팀장으로 갔었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시고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셨는지 충전기를 못 챙겨서 오신 겁니다. 근데 휴대폰 배터리는 다 돼가고 그러니 인터넷 쇼핑을 해서 택배로 시켰는데 그 택배가 오지 않으니 저희한테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있으면 택배가 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어머니께서 여기는 택배다. 대기업이 실수할 리가 없다. 너희들이 실수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택배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자식들이 다 미국에 가 있다. 그래서 연락할 방법이 핸드폰 하나밖에 없고 내 자식들하고 통화가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배터리도 없다. 그래서 나는 빨리 택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제 충전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제 충전기를 드렸는데 이제 며칠 지나서야 그 어머니께서 그 택배를 받으신 겁니다. 저한테 뭐라고 했던 게 좀 미안하셨는지 포스트잇에 죄송했다, 택배가 좀 늦었었다, 그날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이제 문 앞에다가 붙여 놓으셔가지고 그거를 저희 해병들이 저에게 전달을 해줘서 생활치료센터다 보니까 그 환자 객실에 있는 거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근데 그 포스트잇을 저한테까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저희 해병들이 봉지에 그 포스트잇을 넣어서 소독 스프레이를 흥건하게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저희 해병들도 그 사건을 알고 이걸 꼭 포스트잇을 우리 부서대장님께 갖다 드려야지 라고 해가지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제가 어머니께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포스트잇 메모 잘 받았습니다. 뭐 자녀분들하고 통화 잘 되셨나요? 여쭤보고 끝났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